진공관 헤드폰 앰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유튜브에서 진공관 머시기 했던 것 중에서는 가장 쉬울 거예요. 부품도 몇 개 없어. 이게 다예요 지금. 예, 이게 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요거 조립하는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어요. 이것도 진공관 헤드폰 앰프. 이것도 DIY로 만드는 거고, 올 DIY인데 보틀헤드라는 미국의 키트를 판매하는 곳이에요. 예전에도 사장님께서 저한테 하나를 지원을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를 제가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사장님 하나만 좀 안 돼, 흔쾌히 하나를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장님이랑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 사장님은 은퇴를 하시고 지금 다른 분이 사업을 이어가고 계신데, 대신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죠. 만드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주는 영상 한번 찍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저 그런 거 잘합니다. 매뉴얼이 있어요. 공식 매뉴얼. 그런데 매뉴얼은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매뉴얼이에요. 물론 그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만드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설명 자료 같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전에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그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드렸어요. 정말 황당하리만큼 간단한, 이게 과연 소리가 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 보틀헤드 크랙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지금 사용자층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진공관 앰프는 기본적으로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트랜스포머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원 트랜스포머,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 2개가 출력 트랜스포머예요. 사실 이거는 옵션이 되게 많아. 이건 좀 초크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이 좀 비싸요. 얘는 진공관에서 나오는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높아요. 원래 그래, 태생이. 근데 헤드폰이나 스피커든 임피던스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쏴주면 안 돼요. 거꾸로는 괜찮아.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쏴주는 거. 좀 댐핑 팩터도 올라가고 좀 효과도 있고, 그리고 뭐 출력의 전달, 뭐 파워의 전달에서는 좀 손해를 보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낮고 큰 데로 쏴줘야 돼. 그 임피던스를 강제로 낮춰주는 트랜스포머가 쓰여요. 진공관은 거의 다. 이 앰프 같은 경우에는 자, 진공관도 들어있습니다. 키트에. 이것도 그냥 중국제가 아니에요. 이게 노스야, 노스. 나름 노스. 예. 두 알이 쓰이는데, 일단은 12AU7인데, 사장님께서 AU7 말고 5814를 넣어주셨어. 5814가 약간 군용 고실루엣 관이거든요. 이 진공관이 진공관 중에서는 출력 임피던스가 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공관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출력 트랜스포머의 임피던스 변환 과정 없이도 헤드폰을 연결해 쓸 수 있다. 근데 헤드폰이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헤드폰 중에서 임피던스가 높은 거, 대표적으로 젠하이저 HD600, HD650 또는 베이어 다이나믹, 이 헤드폰과 찰떡궁합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제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만드는 건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시간이 걸려서. 알루미늄 판, 원래 이 색깔이에요. 그런데 한쪽을 제가 도장을 좀 해놨습니다. 근데 안 해도 돼요. 옵션입니다. 그리고 나무 프레임도 같이 들어있죠. 사전에 조립을 했어요. 목공 풀 있으면 되고요. 쫙 펼쳐놓은 상태에서 테이프를 붙여놓은 다음에 단단히 하면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약간 이렇게 찌그러져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판을 넣어놓고 종이 테이프로 세게 돌려서 붙이면은 별도의 뭐 클램핑 같은 거 없어도 굉장히 단단하게 조립이 돼요. 깔맞춤 하기 위해서 좀 어두운 계열로 스테인을 좀 발라놨습니다. 예쁘죠? 요거는 안 해도 돼요. 네, 안 해도 돼. 요거는 약간 옵션이라기보다는 웬만하면은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트랜스포머의 뚜껑이에요. 여기 뚜껑을 나중에 조립할 텐데 스틸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 만들었던 이 앰프를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한 1년 좀 지나다 보니까 여기 녹이 슬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프레이를 좀 뿌려놓은 상태거든요. 만약에 이거 녹 쓰는 게 싫으면은 스프레이를 하나를 뿌려라, 간단하게. 저는 클리어 스프레이를 뿌렸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스프레이가 아래쪽에는 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 전개적인 컨택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 귀찮다. 그러면 제가 보여드렸던 거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해도 돼요. 저 예전에 만들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했어요, 진짜. 진공 기타 앰프 같은 거 만들면은 이 부품에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됩니다. 이만큼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땜만 아니고 전기 들어가는 것만 아니었다면은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면 조립이 가능한 수준이에요. 자, 저는 일단은 공식 매뉴얼을 보고 조립을 시작할게요. 전원부터 조립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온오프 스위치, RCA 입력, 너트 2개를 다 써도 되고 하나만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있고 요렇게 순서대로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제 와셔 하나를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쪽으로 가게, 왜냐면은 이게 들어가서 여기 걸려야 돼요. 이 플라스틱 와셔 역할은 이 판이랑 얘랑 정기적으로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사실 이 그라운드가 여기 붙어도 돼요. 그런데 그라운드를 최대한 한 곳에 모아가지고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를 지금 최소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설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잘 보시면은 떨어져 있어요. 요거 그리고 그 다음 요거 그리고 너트. 지금 저쪽 카메라가 메모리가 3시간 좀 넘게 있거든요. 저 3시간 가기 전에 조립이 가능할까? 여기랑 도통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 되죠. 10mm 볼트 중에 좀 두꺼운 볼트예요. 여기에 와셔 되고요. 요게 납땜이 가능한 와셔예요. 납땜이 가능한 와셔 하나 넣고, 그리고 요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소리 안 나도 괜찮아요. 죽지 않으려면은 요거 제대로 하세요. 다시 한번 확인. 다 빼고, 작은 볼트가 2가지 길이가 있어요. 긴 거, 짧은 거. 긴 거를 여기다 하나를 꽂고요. 긴 이유가 있죠. 5개짜리 이거를 이렇게 진공관 소켓, 이렇게. 중요한 거는 여기에 홈 있거든요. 홈이 오른쪽으로 보이게. 그리고 너트. 이쪽은 짧은 거. 자, 중요한 거는 요게 요쪽 방향이어야 된다는 거요. 너트 빼고, 와셔가 2개 있는데 하나만 빼고요. 여기 안 돌아가게 하는 홈이 있어요. 홈에 맞춰서 여기 와셔, 너트. 작은 진공관 소켓, 요거는 위에서 들어가요. 일단 처음에 여기 홈 맞춰서 이렇게 꼽고, 여기도 여기 빈대가 있어요. 빈대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 빈대가 이쪽으로 모이게, 이렇게. 짧은 거를 이쪽에, 긴 거를 이쪽에. 이쪽은 긴 걸 넣은 이유가 있었네. 요거를 같이 넣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하나 걸어 놓고, 스페셜 볼트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요게 앞에 탭을 낼 수 있는 볼트예요. 이거를 사용을 해서 구멍을 좀 넓히라고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자, 얘 역할은 끝. 와셔 중에 요거 별처럼 생긴 와셔 중에 좀 큰 게 4개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놓고 뚜껑 긴 거에다가 와셔 4개를 통과시켜 놓고요. 자, 이제 꼽아요. 자, 여기서 꿀팁이 나오는데, 이거 나중에 뒤집어서 하면은 이게 흘러내려 버리거든요. 도장을 해 놓으셨다면은 이거 뒤집으면은 도장 까져요. 상처가 안 생기게 이렇게 좀 예뻐야 돼. 안 예쁘면 나중에 정이 안 가요. 요거 하얀색 이거를 안에다 쑥 집어 넣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 요 방향에서 이 숫자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잘 보시면은 홈이 있어요. 홈 나오는 부분이 아래로 들어가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쉬워요. 여기에 작은 홈을 저 구멍 안에 밀어 넣어서 이 볼트가 여기를 안 닿게 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갑니다. 아까 이 구멍을 넓혀놓은 이유가 있죠. 요걸 넣어야 돼. 근데 그냥 안 들어간단 말이죠. 돌려야 돼요.
잘 들어가네. 너트까지 쪼여버리네. 오케이. 번호를 좀 적어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남은 게 요거예요. 요거 아까 너트 2개 여기다 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 구멍 넓히는 거 볼트. 이 케이스의 장점이 뭐냐면은 나중에 물론 조립 끝나면 이렇게 써야 되겠지만 조립할 때는 이걸 이렇게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하면 편해요. 어려운 거 없죠? 제일 어려운 게 뭐였어? 요거 너트 점 그는 게 조금. 지금부터 와이어링을 해볼게요. 매뉴얼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가지 동사를 신경 써서 읽으라고 나옵니다. 어태치냐 솔더냐. 한 구멍에 하나만 들어가면은 그냥 붙여서 납땜을 해버리면 돼요. 근데 한 구멍에 여러 가지 부품의 다리가 동시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만 넣고 납땜을 해버리면은 이 구멍이 막혀요. 어태치 연결해 놓고 솔더라는 말이 있을 때 납땜을 하라. 그러니까 솔더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냐면은 이 구멍에 더 이상 다른 부품에 다리가 들어갈 일이 없다. 처음에 몇 가지만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 이 버스 와이어입니다. 버스 와이어. 버스 와이어도 다 들어있어요. 하나를 이렇게 통과를 하는데, 기계적인 결합력을 항상 더해주는 게 좋아요. 구부려서 16L이라고 나와요. 번호 붙여놨죠. 이게 16번인데, H는 위에 구멍, L은 밑에 구멍. 16L로 납땜을 해라라고 됐어요. 더 이상 연결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번도 더 이상 연결될 게 없다. 납땜. 여기 납땜을 왜 안 했냐면은 더 할 게 남았다는 뜻이에요. 트랜스포머의 8번이 그라운드라는 건 알 수 있죠. 세이프티 체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한 거라서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 나중에 감전되면 죽어요. 여기 가고 여기가 붙어있는지 봐야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쭉쭉 해 나가면 돼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하나를 해볼 건데요. 1A 들어있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데 한번 나중에 500mAh로 바꾸는 게 제가 볼 때 맞다고 보거든요. 여기를 빼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고요. 는 들어갑니다. 오, 이거 뭐야? 오, 제기랄. 역시 저 같은 비전문가의 이런 도장 실력은 꽝입니다. 자, 전원을 넣어볼 텐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죠. 근데 저기 멀티탭에서 전원이 지금 꺼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켜도 지금 실제로 전원은 안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7번하고 9번. 여기하고 여기에서 몇 볼트의 전압이 나오느냐. 악어 집게로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긴 해요.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 AC 교류로 측정해야 되고 6.5V 플러스 마이너스 20% 정도 나와야 된다. 7V 정도 나오죠. 정상입니다. HT라 그러죠. 하이텐션. 요게 175V 나와야 되는데 12, 13이에요. 근데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20%입니다. 지금 189V, 190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175에서 190 나오니까 20% 안에 들죠. 오히려 전압을 조금 높게 주는 거를 더 좋아합니다. 아니면 기타 앰프는 일부러 낮게 주는 경우도 있는데 전압이 조금 높을수록 약간 헤드룸이 좀 넓어지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이거 왜 안 되지 하는 것보다 만들면서 여기까지 만들었을 때 여기까지는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7번, 9번에서 나와서 여기에 7번, 8번에 붙고 다시 나가서 여기에는 하나는 9번, 하나는 4, 5번을 묶어서 붙고. 자, 이건 AC이기 때문에 요게 일로 가야 된다, 뭐 이게 일로 가야 된다, 이게 없어요. 두 선만 정확하게 가고 다시 가면 됩니다. 자, 여기 홈을 잘 보고 홈을 맞춰 넣어야 돼요. 처음엔 좀 뻑뻑할 수가 있는데 너무 세게 넣지 말고 잘 이렇게 돌려가면서 넣으면은 뭘 보는 거냐면은 아까 연결한 게 히터. 진공관은 작동하려면은 열을 줘야 돼요. 캐소드에다. 그럼 거기서 이제 전자가 방출되는 원리인데 상태에서 전원을 올려 보면은
저 안쪽에 은은하게 빨간 오렌지 불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잘 됐다. 네. 신호 간섭을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쉴드 선으로 해결하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따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여기 띠가 보이는 부분이 위로 향하게, 저항도 몇 개 없어요. 저항이 5개밖에 없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요. 지금 남은 거는 캐패시터 몇 개, 저항 몇 개 남았고요. 자, 캐패시터까지 일단 납땜은 끝내고 올게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이 부분이요, 이 부분. 그리고 여기 양쪽에서 와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납땜을 이쪽에만 해주면은 이쪽에 납땜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옆에다가 이렇게 하면 여기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주고 납땜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방향으로. 요거는 내가 너무 짧게 해가지고 쓰질 않아. 다행히 걸리진 않는데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납땜을 하고 이렇게 세워서 약간 밑에다 여유를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충분히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세워도 닿지가 않아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중요하지만 이게 안전하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사실. 그래서 그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일단은 멀티메타를 저항 측정 모드로 놓고요. 검은색 봉을 사실 매뉴얼에는 여기 12번에다가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샤시에다가 이렇게 눌러도 돼요. 당연히 양쪽 샤시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0옴 가까이 나옵니다. 100% 0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그라운드거든요. 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된다. 0옴 가까이 나오고, 7번이 2.9K, 8번은 그라운드, 9번 2.9K, 10번 거의 0옴, 그리고 거의 0옴, 13번은 이게 아마 캐패시턴스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어쨌든 0이 안 나오면 돼요. 14번 그 0 가까이 나오고, 7, 18, 19, 20, 20. 자, 지금 0옴 나오는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카메라 켜기 전에 이거 테스트하다가 여기 영홈이 안 나오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에는 납땜이 되는데 이쪽에 납땜이 안 되면서 하나가 붕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저도 꼼꼼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B3가 이거죠. 1, 2, 3, 2.9K 정도 나오고, B6 이것도 2.9K 정도 나온다.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RCA 90에서 115K, 97점 몇.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좀 빡센 테스트. 실제로 전원을 넣어보는 테스트인데요. 매뉴얼에는 맨발로 작업하지 마십시오. 전압이 걸려 있는데 손을 딱 대면은 전류가 몸을 통해서 맨발의 바닥 지면으로 흘러요. 그러니까 감전이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감전이 되더라도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얘기하면 겁나서 다들 못 하실 텐데, 의자 발이 고무예요. 두 발을 방바닥에서 들고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만 작업할 텐데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두 손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 물리겠습니다. 그냥 한 손으로. 1번 50에서 100V. 뭐가 이상한데? 많이 이상한데? 직무를 안 꼽았구나.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게 잔류 전원이에요. 전원이 한번 들어왔다가 지금 꺼졌어도 이 캐패시터에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재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캐패시터에 전압을 180V야. 전원 껐는데도 그래요. 시간이 많으면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빠져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저항 하나를 샤시대 물리고, 캐패시터의 플러스 쪽에다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대주면은 순간적으로 이 저항으로 소모가 돼요. 뭐 떠봤자 뭐 2점 몇 볼트, 이렇게 위험한 전압은 아닙니다. 요거 같은 거 6080관인데 소리가 좀 나거든요. 이게 원래 나는 것 같아. 작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큰 힘을 주지 않고도 이렇게 지글지글 하면서 쏙 들어가는 포인트가 있어요. 적정 전압이 50에서 100이거든요. 진공관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요. 진공관의 특성에 따라서. 2번이 170 정도 나와야 돼요. 정상. 4번이 170, 187.9. 2번과 4번의 밸런스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절대값보다는. 2번도 187.8, 4번도 187.8. 똑같지. 아주 좋은 거예요, 밸런스가. 7번과 9번의 밸런스거든요. 107.6, 107.
3. 아주 좋아. 항상 만지기 전에는 전압 네, 한 번씩 봐야 돼요. 여기 보면 되겠다. 여기 지금 빨리 떨어졌죠. 진공관이 껴져 있으면 빨리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만 믿으면 안 돼요. 정밀한 측정은 좀 이따 해볼 거예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을 RCA로 일로 넣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소리를 출력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것만 켰을 때 뭐 들리는지 네, 이때는 노이즈가 있어요. 왜냐면 그라운드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꽂고 나서 테스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12시 정도 놓고 음악을 플레이! 일단은 이거를 다 풀로 올리고 해볼게요. 여기서 컨트롤하는 걸로. 그러니까 얘는 헤드폰 파워 앰프 되는 거지. 얘는 프리앰프고요. 와, 근데 드라이빙은 어마어마하다. 80% 이상 올라가면은 더 이상 못 올리겠어. 너무 커가지고 소리가 이거 날아갈 것 같아요. 이게 진공관 앰프에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진공관을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런 개조 없이 바꿔서 쓸 수 있는 관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진공관 초단관, 여기에 넣을 수 있는 AU7도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AU7에 해당하는 5854인가 5814도 아마 이거 될 거예요. 여기는 좀 개인이 좀 센 거라서 안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에서 튜브 롤링이라고 그러거든요. 바꿔가면서 소리 찾는 거. 이 헤드폰 앰프의 정확한 스펙을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임피던스도 얼마 나오는지, 이거 얼마나 고임피던스 용인지도 봐야죠, 정확하게.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루 종일 어제 저녁부터 오늘 아침까지 계속 테스트하고 음악 들어보고 측정해보고 했습니다. 객관적인 것부터 말씀드리고 종합적인 저의 평가도 좀 말씀드릴게요. 얼마만큼의 출력을 뽑아낼 수 있는가거든요. 적정 레벨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 볼륨을 한 1시 이상 넘어가면은 귀가 아파요. 예, 더 이상 올리면 안 되겠다 싶을 정도의 큰 음량이 나옵니다. 좀 주파수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입력 대비 아웃풋에 어느 정도의 주파수적인 색채를 얘가 띄워주느냐인데, 사실 그 색채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 헤드폰에 이게 너무 세버리면은 앰프라기보다는 좀 이상한 악기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디스토션입니다. 빨간색 라인이 하나가 있는데 저기 2차 하모닉스입니다. 저 하모닉스가 THD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흔히 그러죠. 진공관 앰프를 쓰는 이유가 2차 하모닉스의 따뜻함 때문이다. 3차로 가면 음정이 깨지기 시작하고 좀 귀로도 저거는 좀 이상한 소린다 라고 느끼기 시작하거든요. 2차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모닉스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저도 2차 하모닉스가 이렇게 도드라지게 쫙 위로 나오는 거는 오랜만에 봅니다. 그리고 RT60 같은 거 굉장히 정상적으로 나오고요. 클라리티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스펙트로그램도 봐도 일단은 전 주파수 대역에 거쳐서 골고루. 영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앰프는 약간 특수 목적의 앰프예요. 고임피던스 헤드폰을 위한.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챗 GPT한테 물어보세요. 워낙 잘 알려진 앰프이기 때문에 어떤 헤드폰이 매칭이 잘 되는지 쫙 나와요. 사실 제가 이거 때문에 처음 사봤어요. 고임피던스 헤드폰을. 요거 조립하기 전에 이 헤드폰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기들에 다 연결해서 써봤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은 볼륨을 끝까지 올려도 잠깐만 이거 볼륨 더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감도 있고, 그리고 좀 전체적인 드라이빙 능력이 약간 좀 심심하다. 이 헤드폰이 이런 소리를 들으려고 나온 헤드폰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연결하면은 잡고 그냥 지대로 흔들어줘 버리기 때문에 만들고 워낙 만족스러워서 지금 이 순간에 그런 느낌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조합 외에 다른 헤드폰으로 음악을 내가 들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야 지금 솔직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 저 임피던스 헤드폰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임피던스 낮은 헤드폰은 어떤 소리가 어떨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정기적으로 말하면은 DF 댐핑 팩터가 1 이하가 돼버리거든요. 자, 반대로 이 헤드폰을 여기다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그냥 로우 임피던스죠. 여기는 얘는 출력 임피던스가 굉장히 낮다고요. 정기적으로는 이 유닛을 쫙 물렸다가 딱 잡아주는 이 댐핑 팩터가 되게 좋아요. 사실 읍 잡아주는 맛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살짝 느슨하죠. 저음이 단순히 느슨한 게 아니라 거기에 아까 2차 하모닉스 배음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느슨하지만은 그 특유의 맛이 있어, 진짜. 예.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조금 걱정이 되죠. 저게 진짜 내가 만든다고 될까? 물론 100% 무조건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이건 거짓말이지. 항상 변수가 생겨요. 그래도 이런 스타일의 제품 중에서는 가장 잘 만들어진 키트고 설명서가 아주 잘 돼 있고, 그런데 설명서가 그래도 영어로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간단하게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PDF를 별도로 만들어서, 요거를 근데 밑에 클릭하면 PDF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올려드리기엔 좀 그래요. 요 제가 만든 거는 보트레드 사장님에게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못 받으시더라도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보시고 제작하시면은 훨씬 더 쉽게 제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어쨌든 220V가 들어가서 진공관 앰프는 고전압 회로입니다. 아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좀 안전하게 만드는 방법 꼭 참조하셔서 안전하게 만드셔야 돼요. 진공관 앰프 안 써보신 분들은 진공관 열이 얼마나 나냐 되게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열 많이 납니다. 겨울에 방에 이거 켜놓으면 따뜻하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야. 이 가까이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요. 켜놓고 여기 못 만집니다. 손 화상 입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철판도 이렇게 사용할 때 이렇게 만져보면은 뜨끈뜨끈해요. 여기도 열이 꽤 나는 편인데 트랜스포머는 비정상적으로 만약에 제작이 돼 있으면은 이게 손으로 만지기가 힘들 정도로 열이 나요. 근데 이거는 좀 따뜻하네. 전자레인지에 식은 밥 한 1분 돌린 정도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여기 방열 구멍이 뚫려져 있죠. 이 저항 자체가 열이 제일 많이 나는 저항이거든요. 자, 그냥 이건 아이디어입니다. 뭐냐면 만약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립하고 싶은데 선뜻 도전을 못 하겠다. 지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일단 개별로 구매는 다 하시고, 이건 제가 공동 구매로 땡겨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외에서 관세 내고 세금 내고, 관세는 안 낸다. 세금만 내요. 10%인가 그거 내고 들어오는 건데, 개인별로 다 구매를 하시는데 만약에 여건이 된다면 그 분들과 저랑 같이 어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긴 하다. 준비물은 고임피던스 헤드폰 하나씩 챙겨서 오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품 저한테 기꺼이 협찬해 주신 미국 보틀헤드사의